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이제까지 1일 신규 환자 발생의 신기록을 달성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역내 여행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중 중국 베이징시에서는 50일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심파디 시장에서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우는 독일에서도 대형 도축장에서 직원 1,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한 교회와 관련되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확진자 누계가 28일 1,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완치 후 다시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최근엔 새로 감염된 신규 환자도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여러 차례 완치 확정된 환자가 재발하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에서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위험한 바이러스는 완치되더라도 폐의 깊숙한 곳에 살아서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의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이즈나 단순 포진과 같이 인체가 건강할 시에는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벌써 우리 몸에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인간에 토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이 병의 진행 과정을 보면 기후와 무관하게 더우나 추우나 시도 때도 없이 이 병이 만연할 수 있고 또한 속도는 느리지만 바이러스 돌연변이 변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러터리 연구자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614G 돌연변이를 발견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즉 70%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였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전염성 있는 변종으로 변이되었다고 합니다. D614G라고 불리우는 이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의 일부가 인간 세포에 결합하고 융합하는 것을 돕는 바이러스 일부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 전보다 10배가량 높은 감염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미넨 연방 미생물학 연구소 등 독일 연구진들이 사전 출판 온라인 논문집 메드 알사이브에 게시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의 전염력이 강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따져서 이 돌연변이 변종 D614G 바이러스는 사스에 비해 그 감염률이 10,000배가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0년 2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만 명 이상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코로나19 감염자 20%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고 이중 치사율이 2.3%라고 중화유행병학회 잡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보건당국은 베이징 심파디 시장 등에서 새롭게 발병한 집단 감염 환자들 중 10%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밝혀 현재 예상될 치사율은 대략 10% 안팎으로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초기 대다수 약이 3상 임상 결과 그 효과가 거의 미진하다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어 이젠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숭증의과대 연구팀들은 코로나 회복 환자에서 추출한 항체로 변종 D614G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했다고 발표했고 일부 항체의 경우 저항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종 D614G는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감염력이 높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환자도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들이 2020년 6월 22일에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인 메드알사이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충칭 의과대학 연구팀들이 분석으로는 D614G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2.4배 강하다고 분석했고, 이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는 코로나 감염증 백신 개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로 이젠 초기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변종이 생겨남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백신을 개발할 시간도 짧아져 백신의 개발에 먹구름이 낀 것이 사실로 되어버렸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계절적인 발생으로 변종에 대한 백신 개발할 시간이라도 있어 해마다 개발한 백신을 맞으면 그나마 예방됐던 것들이,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이런 방법으로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독감이 발생할 계절이 돌아오는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독감, 감기,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겹쳐 엄청나게 전염병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까지 예를 보아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여러 세대의 돌연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인간의 경제적인 생활 패턴도 바뀌고 한 시대의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어 우리들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